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 그래도 어느 정도 반가운 반등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7월 달부터 시장의 이제 이 고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7월 달에 이제 시장 고점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최근까지 떨어진 구간까지 봤을 때 하락률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올까를 봤더니 거의 이제 근 30%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가 한 40% 정도 때, 요 정도 이제 하락이 나왔으니까 정말 최근에 이제 7월 달부터의 쭉 이어졌었던 하락은 경제 위기급의 굉장히 이제 시장이 정말 역대급의 위기가 오는 것인가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상당히 많이 겹쳐졌었던 것 같아요. 역시나 이제 이러한 배경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지금 현재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악재들, 뭐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아니면 지금 현재 뭐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든지, 지금 또 이제 중동전자 자꾸 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뭐 미국의 부채 이야기 등등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악재가 심화되고 또 심화가 되다 보니까 정말 지금 시장 상황이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말로 할래야 말문이 그냥 딱 막혀버리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1월이 다가오잖아요. 11월이 좀 있으면 다가오고 다음 주에 또 이제 FOMC라는 거대한 일정이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한 일정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손을 놓고 있을 건가?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회복을 해 나가면서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갈 건가? 이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11월 달에 이제 어느 정도 수익 만회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아마 지금 현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현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고, 현금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하기 위해 남겨놔야지, 약간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현금 보유를 하셨던지, 아니면은 지금 아예 이제 현금이 없으시던지, 11월 달에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언젠가 우리가 대응할 만한 타이밍은 분명하게 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대응할 만한 타이밍이 올 때까지 우리는 힘을 잘 비축시켜 놓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은 여러분들이 이 힘을 잘 비축시켜 놓는 한 달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주제, 계속되는 하락 장세 11월 전략은입니다. 그러니까 하락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11월 달에 어떻게 해야지 조금이라도 만회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11월 달에 수익적인 부분을 조금이라도 챙겨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현재 이 상황들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워낙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 가장 좋지 않은 악재 가운데 하나가 이제 국채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채금리가 지금 계속해서 쭉쭉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10년물 국채금리가 가장 또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는 금리 지표 중에 하나인데,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5%를 계속해서 돌파할 건가 말 건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상당히 급락을 하고 있죠. 10년물 국채금리는 이제 이 약간의 시장에서 이 투심 자체가 많이 이제 위험 자산에서 멀어질 때 많이 이제 상승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튼튼할 때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는 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가 굉장히 튼튼하죠. 이번에 여러분들 확인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이번에 GDP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죠? 미국의 GDP가 이번에 성장률 4.9%가 나왔어요. 예상치가 4.7%인데 이를 오히려 상회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상회한 배경이 뭐였냐라고 했더니 소비 증가였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 국민들은 돈을 굉장히 팡팡 팍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돈을 쓸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미국은 계속해서 돈을 푸는 기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 여러분들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 뭐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해서 원조안들도 계속해서 준비 중이죠. 그런데 사실 이 원조하고 그 다음에 정책 펼쳐나가고 인프라 갖추고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결국에는 돈을 써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돈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왜?
내년에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대선 구간 동안에 어떻게든 이전에 무언가 좀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성과를 만들어내야지 또 표심이 올라올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기조 자체는 계속해서 돈을 푸는 기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추가적으로 국채 발행할 거다 약간 이러한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을 계속 풀고 있는 거고 돈을 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미국인들의 주머니가 계속해서 이제 튼튼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경제도 계속해서 상승세로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파월 의장 그다음에 이제 뭐 연준이 계속해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경제 지표가 튼튼하니까 금리 더 올릴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약간 또 센스가 바뀌었어요. 워낙에 이제 국채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미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긴축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결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번에 연준의 스탠스가 조금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크게 감이 안 오거든요. 연준이 과연 이번에 무언가 매파적인 발언을 할지 아니면 그래도 시장을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약간의 비둘기적인 발언을 할지 감이 사실 안 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까지도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원해왔었죠. 금리를 올리기를 원해왔었고 계속적으로 이제 긴축을 하기를 원해왔습니다. 왜 워낙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이 연준이 원하는 수치까지 도달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최근에 약간의 반등세로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3% 후반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연준은 아직까지 만족 못한다. 지금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2%대 목표치 우리 변함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원하는 듯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다가 전쟁 벌어지고 유가 올라가면서 인플레 자극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국채금리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긴축에 대한 추가적인 발언을 해버리면 지금 미국에서도 비난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죠. 왜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번에 GDP 성장이 피크아웃이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아요. 미국도. 지금 보게 되면 이번에 4.9%가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피크아웃이다. 내년부터 경기 침체 걱정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긴축을 더하고 금리를 더 올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미국 기업들에게는 당연히 크게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기준금리가 5.5%인데 그러면은 지금 미국 기업들이 이 부담하는 이자 비용은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이자 비용을 더 올려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파산하는 기업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연쇄 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은행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파월과 연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어요. 연준이 최초에 이 생각을 해보면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일 것이다, 일시적일 거다라고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인플레이션 계속 길어지니까 금리를 미친 듯이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를 미친 듯이 끌어올리고 있다 보니까는 또 부작용들이 많이 막 나타나고 있죠. 지금 미국 내 자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 긴축에 대한 부작용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은 올리고는 싶은데 비난 여론도 굉장히 좀 세고 그 다음에 아마 지금 또 국채금리도 막 상승세였어서 아무래도 이제 동결에 대한 가능성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동결에 대한 가능성은 이제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동결을 하고 나서 스탠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매파적인 스탠스가 나오면 시장은 약간의 충격이 있을 것 같고 무언가 이제 그래도 시장이 최근에 또 많이 떨어지고 지금 미증시도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시장을 의식해서 좀 지켜주는 발언,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는 반등에 대한 어떤 이 모멘텀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제 FOMC가 다음 주에 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과연 이제 이번에 FOMC에서 긍정적인 발언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게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인가? 저는 호재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결국 지금 연준이 만약에 비둘기적인 발언을 한다? 그러면 시장 많이 떨어지고 있고 내년에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의식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비둘기적인 발언이 어느 정도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드라마틱한 상승, 어떤 지금까지 우리가 고생했던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해주는 상승까지는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11월 달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고 계속해서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러한 이 시장세가 연출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종목들
아마 대부분 뭐 2차 전지나 뭐 혹은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그 외에 뭐 개별주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최근에 제가 이제 뭐 이토마토 채팅창을 항상 이제 뭐 눈팅을 해보면 2차 전지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거 추가 매수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서 제가 이 최근에 채팅창을 보면서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사실. 왜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었냐면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미스터 마켓에서 항상 많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벌써 이제 2차 전지 막 올라가던 시점이 3개월이 지금 넘어갔죠? 7월 초중순 때 이때 이제 상승이 막 나왔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도 2차 전지가 수급 흐름이 너무나도 좋았었고 상승세가 나와줬었기 때문에 2차 전지 갈 것 같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매매한 것도 가져오고 뭐 지금 이 수급도 괜찮으니까 갈 것 같다. 이러한 식으로 이제 방송을 했었던 거를 다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막 상승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올 때 제가 이제 이때마다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될 때마다 질문을 많이 받았잖아요. 21선, 61선, 121선 지지받을 때 뭐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신규 매수해도 되는지 이러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때마다 한결같이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시장은 어찌됐든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바닥을 잡는다라고 해가지고 진입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히 바닥 잡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예전에 2차 전지가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처럼 우리가 수급을 보고 수익을 챙겼었던 바로 그 구간처럼 그때만큼의 수급 정도는 들어와 줘야지 고개를 진짜로 꺾어주고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주일 전에도, 2주일 전에도, 한 달 전에도, 2달 전에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엊그저께에도 시장에 약간 반등이 나왔었잖아요. 엊그저께에도 제가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었어요.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엊그저께 시장에 약간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엊그저께에도 아직 추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워낙에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단순히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온 거지 수급이 제대로 들어간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2차 전지 종목들이 어떠한 과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순환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시장은 항상 종목별로 순환이 도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고 항상 이 시장을 이겨내는 힘이 들어와 줘야지 결국에는 이 종목의 시장을 이겨내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2차 전지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러한 흐름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한창 좋은 분위기 나타나주면서 저희가 막 수익 보고 매매하고 이러한 구간에서는 결국에는 수급이 어느 정도 강하게 들어와주는 모습이 보여주면서 매물대도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라가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은 고점에서 물량이 다 나와버렸죠. 그죠? 고점에서 물량이 다 나와버린 상태에서 항상 말씀드렸죠. 차익 실현 나오게 되면 힘이 빠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시 힘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고 그 힘이 들어가 줘야지 결론적으로는 시장을 이겨내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라인들을 계속해서 지켜봤더니 물량이 안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는 아직 매수할 구간 아니다. 아직 매수할 구간은 아니고 지금부터 바닥을 잡는다라고 해도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고개를 돌려줘야지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아마 엊그저께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셨던 분들도 엊그저께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셨던 분들도 지금 추가적으로 손실폭이 조금 더 커지고 계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모습이 보였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이 에코프로를 오히려 저가 매수할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 종목들 뭐 에코프로나 뭐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 BN 뭐 그다음에 뭐 포스코 그룹주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2차 전지 종목들은 분명하게 올라올 겁니다. 시장은 항상 하락 뒤에는 큰 상승이 오기 때문에 큰 상승이 나오게 되면 주도주 먼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도주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우리가 주도주로 수익을 챙겨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저가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은 계속해서 저가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쉽게도 지금 현재 고점에서 잡아놓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굉장히 또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어찌됐든 뭐 현금을 어느 정도 이제 뭐 2,000원짜리 종목들을 갖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저는 손 놓고 있을 타이밍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 놓고 있을 타이밍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어느 정도 향후에 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타이밍은 올 거예요. 대응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혹은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비축을 해놔야지 어느 정도 향후에 타이밍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접근을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뜻이 될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차트를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전과는 상황이 지금은 달라요. 예전에는 고점 다 뚫어주면서 수급이 들어갔기 때문에 매물대가 지금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은 매물대가 많이 생겨버렸어요, 사실상. 그죠? 지금 21선, 61선, 121선 구간, 그 다음에 최근 반등 나왔었던 구간 해서 매물대가 4단계나 생겼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이 반등이 나온다. 지금 현재 공에서 예를 들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1차적으로 80만 원 구간, 2차적으로 90만 원 구간, 3차적으로 100만 원 구간, 120만 원 구간 뚫어줘야 될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매물대를 참고를 해서 차근차근히 추가 매수를 지금은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 추가 매수를 할 타이밍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왜?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물량 자체가 아직까지 2차전지 쪽에 죽어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최근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공매도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이 공매도에 대해서 2차전지가 공매도가 굉장히 과도하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공매도 고쳐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만 너무 이제 공매도가 과도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상당히 이제 많이 들었었습니다. 저도. 그러면서 제가 이제 네이버에 이제 어제였어요. 어제 이 공매도라는 단어만 이제 딱 해서 이제 쳐봤어요. 공매도라는 단어만 해서 딱 쳐봤는데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불법 공매도, 뭐 그 다음에 공매도한테 차입 주수 끼워 맞췄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공매도에 대한 법제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제한 자체도 상당히 널널하기 때문에 자금이 조금 있다라고 한다면 공매도하기 사실 굉장히 쉬워요. 시장 하락할 때 굉장히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있는 종목,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쉽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제도죠. 저도 분명하게 어느 정도 고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쳐줘야 되는 제도고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 워낙에 또 문제가 되는 떨어질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10% 떨어지고 20% 떨어지게끔 만들기 때문에 분명하게 제도는 손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매도에 대해서 제가 딱 코로나 구간에 3년 전에 그대로 이제 이 3년 전의 기간을 정해서 공매도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공매도에 바닥 뚫린 주가, 뭐 한시적 공매도 금지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 뭐 외인은 공매도 하는데 금융당국은 뭐하나 이러한 이야기들이 3년 전에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공매도는 사실 계속해서 있어 왔죠. 공매도는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그리고 꾸준하게 시장 투자자들 그리고 우리 참여자들은 꾸준하게 공매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당국에서는 그렇게 바꿀 만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바꿀 만한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우리는 공매도가 적용된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을 거고요.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공매도가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공매도를 이겨낼 수 있는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매도가 지금 당장에 바뀔 수가 없잖아요. 바뀌지도 않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목소리 내야죠. 잘못된 제도니까. 잘못된 제도고 우리는 목소리를 내서 계속해서 바뀔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뀔 때까지는 우리는 공매도를 이겨낼 수 있는 매매를 해야 되죠. 그러면서 제가 공매도를 이겨낼 수 있는 매매,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매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게 결국에는 수급을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 지금은 이제 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결론적으로 수급이 없는 종목이 힘이 없는 종목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힘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을 이겨내고 올라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2차전지 종목은 올라가는 타이밍에 힘 너무 좋기 때문에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하락하는 타이밍에는 조금 더 여유롭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종목을 지금 잡아놓은 상태예요. 2차전지.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사실.
아쉽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잡아 놓으셨어요. 그러면은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그래도 이제 저는 찾아내는 게 저의 의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시장에서 이겨낼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냐라고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9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주도주는 당분간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9월 달부터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제대로 추세를 틀어 올려줄 때까지는 뭐 박스권 장세 혹은 하락 장세에 이어지면서 주도주는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찬가지로 이제 9월 달부터 강조를 드렸었던 게 개별주 여러분들 매수를 안 하시면 당분간은 힘들 수 있다. 개별주가 지금 현재 시장이 워낙에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개별주 접근하지 않으면 수익 보기 힘든 시장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개별주 잡는 방법에 대해서 결국에는 또 수급 잘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를 여러분들이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겨낼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11월이 다가오고 있고 FOMC라는 큰 이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쟁은 자꾸 확전된다라는 분위기 조성하고 있고 국채금리는 5% 뚫고 간다라고 하고 미국은 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이거 셧다운 되는 거 아니냐, 부도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지금 마음 단단히 먹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요거는 제가 뭐 자랑을 하겠다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이번 달에 접근한 종목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0월 달이 워낙에 이제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순환할 수 있는 종목 자체가 많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종목을 많이 돌리지는 않았는데 어찌됐든 제가 접근했었던 종목들은 철저하게 이번 달에는 개별주에 속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이번 달에는 개별주에 속해 있었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9월 달부터 반도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10월 달에 이제 저희는 반도체 쪽은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지수 자체가 워낙에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도주군에 속하는 종목들은 일부러 최대한 접근을 자제했어요. 그러면서 갈 수 있는 종목, 수급이 밀어쳐주는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들어갔었던 종목들이 이제 뭐 포시스 같은 이런 종목, 수급풀은 바로 눈에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제가 이제 뭐 예전에도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이 뭐 TCC 스틸. 이 구간에 접근을 했었죠. 수급 들어오는 토대로 해서 그대로 이제 이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챙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 한빛 소피트 같은 이러한 종목들 마찬가지로 일전에 수급 들어왔을 때 접근을 해서 수익을 챙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개별주로 계속해서 10월 달에는 저는 이 수익을 챙겨 나가고 있는 구간이었고, 그 다음에 사실 이 종목도 추가적으로 주력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주력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수급이 어느 정도 굉장히 밑바닥에서 잘 잡아주면서 바닥권에서 추세 틀어 올려주는 종목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어찌됐든 현재 수익 중에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뭐냐? 저희 이제 회원분들하고 함께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미증시가 악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10월 달에 수익을 챙겨놓고 현금 보유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저점 잡을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저점 잡을 때 우리는 오히려 돈 벌 기회로 활용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 벌 기회로 활용하기 이전까지 시장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바닥을 잡아줄 때까지는 이렇게 개별주 위주로 계속해서 접근을 하면서 수익 챙길 수 있는 종목 있으면 챙기고 없으면 패스하는 식으로 여유롭게 접근할 거다라고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번 달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아마 대부분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고는 있죠, 사실. 오늘 어느 정도 그래도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다음 주 FOMC 결과, 그 다음에 또 주말간의 어떤 미증시의 결과, 이러한 흐름들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반등을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인정할 거는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2차 전지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분명하게 매수 타이밍이 잘못된 게 맞을 겁니다. 왜? 고점에서 시장 하락하는 구간에 고점에서 잡았으니까. 차익 실현하는 구간에 지금 현재 고점 구간에서 물량이 나올 만한 구간에서 잡았으니까 그러면은 분명하게 잘못 잡은 거는 인정해야 될 만한 타이밍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손 놓고 있을 거냐? 저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마음 단단히 먹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대응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냐? 지금 현재 역시나 가장 갖고 계시는 종목들이 또 이제 2차전지 종목군들이니까 2차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먼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2차전지 종목들이 사실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도 그렇고 그저께, 엊그저께 바닥을 조금 잡아주는 듯 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야지 라는 이제 채팅이나 혹은 이제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지금 상황에서 바닥 잡아주는 거 같네? 그러면은 이제 추가 매수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그냥 냉정하게 살짝 한 걸음 떨어져서 보자고요. 시장을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지금 시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악재가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악재가 지금 9월 달부터 터져 나오면서 계속 심화되고 있죠. 그리고 다음 주 FOMC 결과도 지금 사실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악재가 산재되어 있는 것들도 결론 난 게 하나도 없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의 바닥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지금 2차전지 종목들 워낙에 많이 빠지기는 했죠. 많이 빠졌는데 바닥을 확신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앞서서 60일선 구간, 21일선 구간, 120일선 구간, 이제 바닥 아닌가? 라고 다들 생각을 하셨겠지만 결국에는 다 이탈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바닥을 잡았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에코프로 바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의 흐름을 올해 초로 가볼게요. 올해 초로 갔을 때 이렇게 쭉 횡보를 합니다. 쭉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수급이 확 들어오는 구간이 생겨나죠. 그땐 그대로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차익 실현이 한 차례 흐름 나와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횡보하는 흐름 나왔다가 수급 들어가는 흐름 나오죠. 저희가 이때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쭉 상향, 다시 또 수급 들어가네, 쭉 상향, 물량 나온다, 힘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나오면서 조정 쭉, 그러다가 바닥 잡고 횡보, 다시 한번 분출. 이러한 구간. 이게 종목의 순환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에코프로는 어떠한 과정인 거예요? 저점에서 수급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면서 이 수급을 토대로 해서 쭉 상승이 나왔죠. 그죠? 쭉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했었던 순환의 과정에서 어디예요? 상승이 나오고 나서 차익 실현 나왔죠. 그러면 지금 현재로부터는 어떠한 과정을 겪어야 돼요?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는 구간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은 언제 할 수 있다?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는 타이밍. 이거를 보고 들어가셔라라고 제가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구간에 들어갔었죠. 에코프로를. 수급 보고 들어간 겁니다. 수급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이 구간에 수급 확인하고 들어가도 여러분들 수익 절대 작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포스코 홀딩스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었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예전에 이 구간에서 굉장히 크게 상승 나왔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수급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면서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구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 수급이 형성되면서 상승이 나왔어요. 정확하게 다 같은 그림이죠. 포스코 홀딩스도 수급 들어오고 상승, 차익 실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힘 모았다가 수급 분출, 상승, 급등, 차익 실현 나오고 조정. 지금 이러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거를 기다리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자리 잡는 거 확실하게 봐야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확실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수급이 단순히 그냥 바닥을 잡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어느 정도 힘을 모아줬다가 수급이 예전처럼 이렇게 차오르는 구간이 나타나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들 대응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대응을 확실하게 하셔야 되냐? 포스코홀딩스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지금 50만 원, 55만 원, 60만 원 매물대 두텁게 형성돼 버렸죠. 그러면 지금 현재로부터 1차 목표 받는가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만 원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1차 목표가 50만 원 두고 향후에 대응할 준비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에 뭐 2차전지 종목에 대해서 뭐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손절을 당장에 할 수도 없어요. 사실상. 손절하기도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면 11월 달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개별주 종목군들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조금은 챙겨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제가 주도주나 개별주나 무언가 차이점을 두고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주도주도 살 타이밍이 오게 되면 저는 반드시 주도주는 접근을 할 계획이에요. 근데 지금은 주도주가 살 타이밍이 아닌데 접근을 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고 주도주는 시장을 하락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밀접하게 연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상황에서 주도주는 크게 매력도가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적인 매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주도주가 시장을 이겨내고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제한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에서 뭐 예전에 이제 뭐 10월달 초부터 하면은 뭐 기름 유가 관련주들 뭐 그 다음에 방산 관련주도 올라갔다가 뭐 최근에 뭐 바이오 관련주도 올라가고 이러한 흐름 나오는 게 결국에는 지금 주도주에서 수급이 돌 수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개별주 쪽으로 수급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목 갔다가 저 종목 갔다가 순환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엔 10월 달에도 이런 그림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지금은 이제 악재가 해소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 그림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지금 말씀드렸죠. 시장이 드라마틱한 반등 나오기 어렵다고. 지금은 이제 시장은 호재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은 호재가 없기 때문에 다음 달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무언가 정말 드라마틱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급반등 나오기 어려워요. 급반등 나오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결국 반등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상방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상방 제한되는 선에서는 가는 종목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가는 종목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가시는 거예요. 아, 11월 달도 가는 종목만 가겠구나. 11월 달도 10월 달만큼의 하락이 안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가 연출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은 11월 달에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죠. 11월 달에 주도주 물론 수급이 갑자기 확 큰 폭으로 들어가 준다라고 하면은 정말 좋겠죠. 저도 주도주에 수급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바로 미스터마켓 바로 나와가지고 지금 뭐 2차전지 종목군들 무언가 수급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매수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 아니죠. 지금은 주도주에 아직까지 수급이 죽어 있어요. 그러면 11월 달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결국에는 수익을 챙겨야 돼요? 개별주 종목군들로 수익을 챙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쪽으로 최대한 수익을 챙겨놓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2차전지 에코프로에 30% 들어가 있다. 그러면 다른 종목으로 이 비중 5%만큼 10%만큼이라도 수익을 챙겨놔야지. 그래야지 그나마 향후에 또 대응할 수 있을 때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전처럼 바로 확 갈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2차전지는.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80만 원, 100만 원, 120만 원 매물대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100만 원, 120만 원 바로 가겠지? 이렇게 기대할 만한 그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냉정하게 봐서 바닥 잡아준 다음에 수급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정도 구간에서 추가 매수해야지. 그러면은 1차 매물 구간 80만 원이구나. 그러면 80만 원 구간에 맞추어서 평단가 이 정도로 낮춰야지. 그러면서 이 구간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이제 대응을 했다가 향후에 이 정도 구간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수익 극대화 노리든지 아니면 이 정도 구간에서 정리해야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구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뭐 어떻게 대응을 할 만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번 달 저번 달에서 개별주 강조 드렸던 거고 아마 제가 봤을 때 다음 달에도 그렇게 크게 그림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시장은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미국의 재정적자가 기축통화국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이 지금 재정적자가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채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도 이번에 잘 나왔지만 피크아웃이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다음 달 시장은 추가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죠. 물론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미리 확신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바이든이 이제 원조 패키지를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원조 패키지를 계속해서 실시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러면 돈을 찍어내야 되는 거고, 돈을 찍어낸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시장에 충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 트럼프가 지금 또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바이든이 지금 계속해서 멀리 도망가야죠. 어떻게든 표심을 좀 끌어올려야죠. 바이든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정책을 크게 변경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금 냉정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냉정하게 지금 현재 인정할 것들은 인정을 하고, 언제쯤이면은 지금 2차 전지가 돌아올 건가, 이거를 지금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할 타이밍이 아니라 지금은 확실하게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어느 정도 참고를 해서 주도주는 나중에 수급 들어오면은 대응해야지, 개별주는 이렇게 대응해야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매매 전략을 지금은 꾸려놔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추세를 조금 깨버렸죠. 추세를 지금 깨버리고 추가적으로 하락 그림이 조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일단 12,000원 초반대까지는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그림까지 왔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마 FOMC가 지금 약간의 분기점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FOMC가 2003년 11월 2일, 그러니까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아마 다음 주에 이제 FOMC 또 결과에 따라서 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든지 반등하든지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든지 이러한 그림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런데 저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다음 주, 그러니까 11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순환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살짝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먹거리가 살짝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워낙에 이제 뭐 유가나 방산주 이러한 종목들만 막 상승이 나오고 저점에 많이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지금 주가가 이제 실적 대비해서 혹은 이제 뭐 갖고 있는 것들에 비해서 많이 싸진 종목들이 분명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이 분명하게 또 한 차례 순환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가 나타나게 될 거고, 아마 FOMC 분기로 해서 무언가 시장의 분위기가 한 차례는 또 전환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저는 지금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무언가 이제 추가적으로 시장이 더 하락이 나온다? 그럼 오히려 돈 벌 기회를 활용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물론 이제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올해 가장 안 좋다라고 해도 무방하죠. 올해 가장 안 좋고 작년의 하락장보다도 더 심하게 느껴질 만큼 최근에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전에 코로나 쇼크가 생각날 만큼 쭉쭉쭉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항상 큰 하락 뒤에는 돈 벌 기회를 우리 시장은 주고는 했습니다. 뭐 항상 하락을 하고 나면 돈 벌 기회를 항상 주고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타이밍, 이번 시기만 또 잘 넘기게 되면 분명하게 돈 벌 기회는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타이밍은 분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대응할 수 있는 타이밍은 분명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지금은 손을 놓아야 될 시기다라는 것이냐?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은 손을 놓을 시기가 아니라 향후에 시장이 정말로 바닥 잡고 올라오고 다시 한번 돈 벌 기회를 준다라고 했을 때 그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지금은 준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거죠. 왜? 2차 전지 안 올라올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도 2차 전지 다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2차 전지는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또 내가 대응을 잘 해야지 수익을 보고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지금 물려 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힘을 좀 최대한 잘 비축을 시켜놓고 그러면서 향후에 정말로 진짜 대응할 만한 바닥 타이밍이 왔을 때 그때 정말로 대응을 잘 해서 수익을 조금 챙겨갈 수 있는 그러한 매매를 11월 달에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어느 정도 힘을 비축해 놓을 수 있는 수익 종목들을 나와줄 거고 저도 그러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접근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한 이 전략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11월 달에는 과연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러한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실 10월 달에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는 그림 정도는 사실 저도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이제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시장이 또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사실 저도 요새 장 보기가 재미가 없어요. 예, 먹을 수 있는 종목,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워낙에 이제 또 한정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을 보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더 재미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준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좌절하고 절망할 만한 타이밍이 아니라 향후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준비를 하면서 마음 단단하게 먹고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여러분들 꼭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당연하게도 다음 주에 또 FOMC 결과가 있잖아요. 당연하게 또 다음 주에 FOMC 결과도 한번 이제 같이 보면서 또 이제 전략에 대한 부분들 한번 또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이제 오늘 미스터 마켓에서 이제 못다한 이야기들은 제가 또 이제 4시에 공방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방 예정되어 있으니까 나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럼 뭘로 또 수익을 챙겨야 되지?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 또 대응을 이렇게 하라는 건 알겠는데 수급을 또 어떻게 보라는 거지? 이렇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또 4시에 유튜브 공방이 있으니까 유튜브 공방까지 한번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10월 한 달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거는 훌훌 묻어버리고 우리는 또 힘을 내자고요. 힘을 내서 마음 단단하게 먹고 11월 달에 여러분들 꼭 수익 만회 혹은 수익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꼭 챙겨가실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좋은 전략들도 만들어내서라도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정말 고생 많으셨고 주말 푹 쉬시고요. 다음 주에 저는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